comes to the point and there's no tomorrow, when everything you own is more or less borrowed, when it comes to the point and there's no tomorrow, when everything you own is more or less borrowed,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And seize the day, hang on every word, but don't you hesitate until it all fades away. You should have known this from the beginning, but holding it back is worse than giving.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Comes to the point and there's no tomorrow, when everything you own is more or less borrowed, when it comes to the point and there's no tomorrow, and everything you own is more or less borrowed. 네, 안녕하세요. 마조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요 135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저번주 오프라인 수업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 나눠드렸던 쓰기윤리와 보고서 쓰기 학습지 같이 꺼내놔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까지 여러분들 참 힘든 시간들 보냈습니다. 국어과 도서 광고문 만들기 대회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수행평가 공부하느라 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단원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대단원 3 문장과 글쓰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단원 1에서는요 문장의 짜임, 문장 성분 같은 것들을 배웠었고요. 이제 소단원 2로 넘어와서 우리 쓰기윤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EBS 영상 하나 실어놨었습니다. 지식도둑이라는 이제 영상이었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쓰기윤리와도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쓰기윤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3단원 처음 들어갈 때 살짝 맛보기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말 그대로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 목표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쓰기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자,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쓰기윤리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학습 목표 빈칸 바로 채우실 수 있겠죠?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쓰기 윤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직접 글을 쓰는 활동인데요. 우리는 이제 요 활동은 같이 하지 않고요. 쓰기 윤리를 배우는 것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소단원 열기 1번 보세요. 다음 광고를 보고 느낀 점을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광고 하나 실려 있죠, 여러분. 광고 문구를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특히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과연 이 광고가 어떤 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재하는 데는 10일, 복제하는 데는 10초. 뉴스 저작권이 잘 보호될 때 문화선진국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자료를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뉴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숙제 같은 거 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뉴스 같은 거 허락 없이 복사해서 많이 쓰죠.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를 복제하는 데에는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요. 그쵸? 즉 뉴스 저작물도 음악, 영화, 게임과 같은 다른 저작물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해준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빈칸에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36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13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쓰기 라는 만화가 실려 있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13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라는 이제 보고서 같아요. 보고서가 실려 있습니다. 즉 가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직접 쓴 보고서의 예시를 나에 실어 둔 겁니다. 자, 위에 보세요. 가는 쓰기 윤리를 다룬 만화이고 쓰기 윤리를 다룬 만화이고요. 나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쓴 보고서입니다. 글을 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보고서의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 있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에서 이제 학생들이 막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 대화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화 속에서요 쓰기 윤리에 대해서 내용들이 막 나와요. 조사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할 규범 같은 것들 이 학생들이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만화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쓰기. 모둠별로 조사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우리 모둠은 무엇을 조사할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건 어때? 좋아.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이니까. 그럼 다음 주까지 조사하고 그 뒤에 모여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자. 일주일 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볼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찾았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여러 개 찾아서 적당히 짜깁기 했어.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게다가 짜깁기라니. 그리고 인터넷 자료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 자료는 출처가 000 누리집이네? 자료를 정리할 때 출처도 같이 적어두었어. 잘했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꼭 밝혀야 하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어때? 예상보다 더 많은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고칠까? 그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거야.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할 게 많네. 보고서를 쓸 때만이 아니야. 다른 글을 쓸 때에도 반드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해. 보고서를 쓰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출처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보자. 설문조사 결과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리하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써보자. 이 친구들이 대화하는 만화 영상으로 보고 왔습니다. 잘 보셨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화 속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일단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뭐 짜깁기를 하면 안 된다. 찾은 내용,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되고,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의 대화를 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요 여학생이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게다가 짜깁기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흔히 짜집기라고 말하는 그런 건데요. 짜깁기가 이제 표준어예요, 여러분. 2개 이상의 글을 쪼개고 원하는 대로 이제 붙여가지고 내가 쓴 글인 것처럼 속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하면 안 되는, 사실은 어기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짜깁기 같은 거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의 내용까지도 쭉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학습지 빈칸 채워가면서 만화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갈래는요, 만화예요. 만화 여러분. 만화죠. 제재는 지금 이 친구들이 모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의 주제는요,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화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실제 학교 생활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들 조별과제도 많이 하고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글 써서 내야 하는 숙제 같은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가 실제 학교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2번째, 글의 종류와 관계없이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모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만 사실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글을 쓸 때에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가 만화 속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쓰기 윤리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올바르게 인용하기입니다. 인용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내 글에 끌어다 쓰는 걸 말하죠. 그쵸? 그래서 올바르게 인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베껴 쓰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만화 속에서 학생들이 대화한 내용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2개 이상의 글을 짜깁기 해서 자신이 쓴 글처럼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경우 뭐를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올바르게 인용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2번째,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에는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을 해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속여서 글을 쓰거나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쓰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찰, 조사, 실험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서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 관찰, 조사, 실험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만화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네, 고칠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조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 글을 쓸 때에도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면서 글을 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왜 갑자기 펜이 안 나올까요?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조롱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만화 속에서 학생들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의 이제 주된 내용이 쓰기 윤리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쓰기 윤리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빈칸 한번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예의를 지켜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13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학생들이 이제 직접 쓴 보고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쓴 보고서예요. 이 친구들이 앞에 만화 속에서 쓰기 윤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쓰기 윤리를 굉장히 잘 지키면서 쓰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 보고서에 대해서 작품 개관 먼저 채워보고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보세요 여러분. 일단 갈래는 보고서죠, 보고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수정해 주세요. 제재 아니고 주제고요. 밑에 주제 부분은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편집하다가 실수한 채로 인쇄했어요. 죄송해요.
자, 이 보고서의 주제는요,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입니다. 교과서 138페이지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 실태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주제를 다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 보시면 이 보고서에는요, 여러분 각각 머릿말, 본문, 맺은말 안에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뭐 조사 목적, 조사 방법, 뭐 설문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글의 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설문조사 결과를요, 여러분 교과서 14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은 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로 이렇게 쭉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통계 자료를 글로 쓴 것보다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설문조사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여 보고서를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학생들이 쓴 보고서의 작품, 개관 함께 살펴봤고요. 자, 교과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보고서의 내용 한번 선생님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8페이지에는 제목 나와 있고 밑에 조사자,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자 요 4명의 학생이 바로 아까 그 학생들인 거죠. 만화에 나왔던 그 4명의 학생들인 거고요.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그리고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머릿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말 첫 번째 조사 목적이라고 이제 소 제목이 실려 있죠.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에 왜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어떠할지 궁금해졌다. 이게 바로 조사 동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듬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그다음에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바로 조사 목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그리고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했는지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한 방법 설문조사죠. 첫 번째로 사용한 조사 방법 설문조사입니다. 자,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220명에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220명이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했는지 밑에 질문 1부터 5까지 실려 있죠.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요? 두 번째,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나요?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나요? 요거 세 개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관련된 질문이죠. 자, 네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다섯 번째,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요거 두 개는 사용 인식과 관련된 질문인 거죠. 아까 조사 목적이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친구들이 사용한 두 번째 조사 방법은요, 자료조사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 사용 실태, 과의존 등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조사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인터넷은 조사에 활용한 매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릿말에서는요, 조사 목적과 그리고 조사에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0페이지 넘어가면 본문
나오겠네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조사들을 실시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겠죠. 그쵸? 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보유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사를 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현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는 거죠. 표현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쵸? 보유율을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시면 그렇다가 95.5%, 아니다가 4.5%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1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원 그래프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럼 여러분, 그냥 글로 95.5%, 4.5%라고 제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 그래프로 제시를 하니까 훨씬 더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쵸? 자, 응답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쵸? 자, 뭐 평일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는 대답이 27.6%로 많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설문조사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를요, 여러분, 평일과 주말로 일단 나누었죠. 평일과 주말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치가 높은 순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밑에 질문 2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요, 표로, 이번에는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하면 위에 줄글로 제시를 한 것보다 역시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양 옆에 수치들이 서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41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그 설문문항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스마트폰의 용도인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골라 답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쭉 통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의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로 제시를 했죠. 자, 그 전에는 뭐 원 그래프로 제시를 하기도 했고 표로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했네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 순서를 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 질문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를 물었다라고 하면서 네 번째 문항에 대한 답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원 그래프를 사용했네요. 그쵸? 응답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4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다섯 번째 설문 문항의 결과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역시나 원 그래프로 제시를 해서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학생이 68.1%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로 질문 1부터 질문 5까지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계를 내서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5%인데 이 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인 92%보다 조금 더 높았다. 여러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
네, 결과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어보세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다. 자,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은 평일의 경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대답이 27.6%로 가장 높았고, 주말의 경우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대답이 29.1%로 가장 높았다. 평일과 주말 사용 시간의 차이는 학교에 가는 날인가 아닌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왜 평일과 주말 사용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 까닭까지 이제 막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주목할 점은 15.2%의 학생이 주말에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수치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학생들이 조절 능력 이 떨어지면 과의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염려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글씨로 2라고 적혀 있죠. 아까 1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몇 쪽에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2도 스마트 취임센터 누리집을 참고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을 한다는 대답이 32.2%였는데 이거는 세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았던 대답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으로 재미를 얻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고 답한 것과 연결된다. 여러분, 질문 3과 질문 4의 응답 결과를 관련지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인상적인 점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많이 하느냐는 질문에 기타라고 대답한 학생 가운데 반이 넘는 수가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공부한다고 답한 데 영향을 준 게 무엇인지도 함께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 가운데 68.1%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143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으로는 학원 문제가 가장 높았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부에 지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와도 비슷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이라 한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또 작은 글씨로 3 돼 있고 밑에 보고서 몇 쪽인지 적혀 있죠. 그렇죠? 역시나 우리 모듬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듬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와 비슷함을 밝힘. 여러분, 우리 모듬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근데 우리 모듬이 조사한 결과랑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이 되게 공신력 있는 믿음직스러운 기관의 조사 결과가 비슷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우리 모듬이 조사한 내용도 믿을만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거나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을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맺은 말이니까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을 요약해서 딱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재미를 줬고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에는 이 보고서를 읽는 독자에게 바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여러분 참고 자료까지 쭉 적었죠. 출처.
밝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쓰기 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학습지 빈칸 채워가면서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여러분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보고서 머릿말 부분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머릿말은 어디였냐면 교과서 139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자, 머릿말에서는요, 여러분 조사나 실험의 동기, 그리고 목적, 그리고 대상과 범위, 그리고 조사나 실험 방법 같은 것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머릿말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자, 그리고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실제로 조사하거나 실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 했던 질문 1부터 5까지의 결과를 제시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보고할 내용을 항목별로 묶어서 정리하고 작은 제목을 달아 이제 제시를 한다. 예를 들면 괄호 1 스마트폰 보유율, 괄호 2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제목을 달아서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한 결과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네 번째,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결과를 사진이나 그래프, 그다음에 표, 그림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보고서에서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결과 분석을 다 하고 나서는 마지막 맺은말에서 내용을 요약 제시했죠. 그리고 결론을 맺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 보고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통 보고서를 쓸 때 맺은말에서는요, 이번 조사에서 부족했던 점이나 앞으로의 계획까지 밝히기도 한다라는 거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2개의 본문을 봤습니다. 가에서는요, 학생 4명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만화가 나왔는데요.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에 대해서 쭉 대화를 한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는 가에 나왔던 학생 4명이 직접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게 들어가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요, 여러분 교과서 본문도 보고 학습지 빈칸도 채우고 또 여러 영상까지 끼워 넣느라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가와 나 본문 읽었던 걸 바탕으로 교과서 144페이지부터의 학습활동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